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인 깊고 깊은 산골에 구름마을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하얀 안개가 초가집 지붕 위를 포근하게 덮어주고 낮이면 맑은 시냇물이 자갈 사이를 졸졸 흐르는 참으로 평화롭고 정겨운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며 큰 욕심 없이 매일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달수라는 청년이 늙으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가서 나무를 헤우고 척박한 밭을 일구면서도 부모님의 인자한 웃음소리를 듣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아주 건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답니다. 달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비탈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비록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에는 늘 정갈하게 쓸린 빗자루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언제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들 달수를 대견하게 여기며 늘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지요. 마을 사람들도 달수가 부모님을 모시고 장터에 가거나 산나무를 캐러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렇게 효심 깊은 청년은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물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칭찬에도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어른들을 공경했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도 앞장서서 힘을 보태는 그야말로 마을의 보배 같은 존재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무렵 산 너머에서 갑자기 차가운 북풍이 몰아채기 시작하더니 마을에 평소와는 다른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비가 젖고 가물었던 그해 가을은 단풍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나무들이 바싹 말라갔고 들판의 곡식들도 생기를 잃어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평생 건강하게 아들 곁 겉같았던 달수의 부모님이 약속이라도 반듯 한날 한시에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에 흔히 겪는 가벼운 곧불인 줄만 알고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안정을 취하게 해드렸으나 부모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급기야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실 정도로 위중해지셨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지만 차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러 침도 맞춰드리고 산에서 구해온 몸에 좋다는 온갖 약초를 다려 정성껏 드렸지만 부모님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방 안에는 씁쓸한 한약 냄새만큼이나 까맣게 타들어갔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아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려 하셨지요. 하지만 떨리는 손과 잦아든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고 달수는 매일 밤 마당에 있는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약초를 다루온 어르신들도 달수의 집을 찾아와 부모님의 상태를 살피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병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인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과 같아서 보통의 약으로는 고치기 힘들다는 진단이 내려졌지요. 달수는 어르신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엇이든 좋으니 부모님을 살릴 방법만 알려달라고 애원했고 그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이 움직인 마을 제1의 어른이신 김영감님이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김영감님은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꺼내며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희망인 백년 묵은 석정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석정이란 깊은 산속 바위, 틈새의 벌들이 집을 짓고 오랫동안 모아둔 우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100년의 세월을 견뎌낸 석정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석정은 아무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험난하기로 소문난 용오름 폭포 뒤쪽에 가파른 절벽 꼭대기에만 아주 드물게 존재한다고 김영감님은 그곳은 워낙 지세가 험하고 물살이 거세어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일 뿐만 아니라 산짐승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신령스러운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고개를 내저으며 그곳에 가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달수를 말리기 시작했지만 달수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닥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설령 불길 속이라 할지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감님에게 석청의 생김새와 용오름 폭포로 가는 길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영감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노코는 머리맡에 앉아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눈을 감고 계셨지만 달수는 부모님의 귀에 대고 반드시 좋은 약을 구해올 터이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달라고 나지막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달수는 여정을 떠나기 위해 튼튼한 집신 몇 켤레를 새로 꼬고 산길에서 몸을 지탱해줄 지팡이와 석청을 담아올 작은 조그만 박을 챙겼습니다. 무거운 짐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까봐 꼭 필요한 물건들만 보찜에 넣은 뒤 부모님의 병수발을 잠시 맡아주기로 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거듭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니 안개에 쌓 마을의 풍경이 평소보다 더욱 고요하고 쓸쓸하게 느껴졌고 달수는 주먹을 꽉 쥐며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다시 보게 될 날을 기약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에 품은 효심은 그 어떤 추위보다 뜨겁게 타올랐고 달수는 망설임 없이 용오름 폭포가 있다는 험준한 산맥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음에도 불구하고 숲 안은 어두컴컴한 기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나무를 하러 오던 익숙한 산길과는 달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뾰족한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아 달수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달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리에 누워 계셨고 땀방울이 눈가에 맺혀도 닦아낼 겨를 없이 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숲속에서는 가끔 이름 모를 새들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올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는 마치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것처럼 섬뜩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달수는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산허리를 돌 때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질릴 정도였으나 달수의 마음은 석청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에서도 생명력을 느끼며 부모님도 이 꽃처럼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져 때로는 넝쿨을 붙잡고
가파른 비탈을 기어 올라야 했고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옷이 나뭇가지에 찢겨도 달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은 지금 부모님이 겪고 계신 병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한 두 다리로 산을 오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산속에 어둠이 짙게 깔리자 달수는 커다란 바위 아래 평평한 곳을 찾아 잠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보따리에서 꺼낸 마른 떡 한 조각을 씹으며 부모님은 지금쯤 죽이라도 좀 드셨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 떡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밤이 되자 산의 추위는 낮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서워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달수는 부모님의 온기를 떠올리며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 별들이 부모님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빌었고 내일은 반드시 용오름 폭포에 닿기를 기도하며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마치 부모님의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느껴져 달수는 잠시나마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은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밭을 일구고 계셨고 달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반가워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달수는 서둘러 보찜을 챙겨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가파른 경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꿈에서 본 부모님의 미소가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기에 달수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신비한 석청을 상상하며 험준한 바위산을 하나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오전 내내 험한 기질 헤친 끝에 멀리서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웅장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용오름 폭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고 달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물소리는 더욱 거칠어져 마치 용이 포효하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고 주변의 공기는 물방울이 피어오르고 안개가 뒤섞여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달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폭포를 향해 마지막 가파른 고개를 넘기 위해 온 힘을 쥐어짜며 바위 틈을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숲을 헤치고 나타난 용오름 폭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어 달수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는 마치 하얀 비단 폭을 펼쳐놓은 듯 화려하면서도 바위를 부술 듯한 기세로 아래로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폭포 밑소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푸른 빛을 띠며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햇빛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달수는 이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 앞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느꼈지만 부모님을 향한 효심만큼은 저 폭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폭포 주변을 살펴보니 과연 김 영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벽 곳곳에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솟아 있었고 그 틈새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신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물기 머금은 바위는 무척이나 미끄러웠고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기에 달수는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는 폭포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하며
석정이 있을 법한 바위 틈새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험난한 절벽은 마치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성벽처럼 보였지만 달수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석정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과정이었고 폭포의 물보라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몇 번이나 위험한 순간을 넘겨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바위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달수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부모님의 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폭포의 거센 물줄기 너머 높은 절벽, 중간쯤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황금빛, 무언가를 발견하게 트십달. 그것은 마치 산의 전기를 한데 모아놓은 듯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100년 된 석청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달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절벽을 오르는 과정에서 달수는 문득 마을 사람들이 했던 걱정, 어린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부모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컸기에 그는 떨리는 다리를 다잡으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폭포에서 튀는 물방울이 온몸을 적셔 체온을 뺏어갔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절벽에 매달려 잠시 숨을 진심이 닿기를 다시 한번 빌었습니다. 기적처럼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어 그가 오를 길을 비추어 주었고 달수는 그 빛을 희망의 이정표 삼아 조금씩 석청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석청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하고도 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고 그 향기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벌이 위협적으로 윙윙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달수를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마치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수는 마침내 석청이 있는 좁은 바위 선반에 도달하여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벌들이 정성스레 모아온 그 보물은 바위와 하나가 된 듯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챙겨온 칼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석청의 일부를 떼어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석청을 채취하는 손길은 떨렸지만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연의 선물인 석청을 모두 가져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부모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의 양만을 정성껏 떼어내어 조그만 박 속에 담았습니다. 석청을 박에 담는 순간 방 안 가득 퍼지던 씁쓸한 양 냄새 대신 나를 상상하며 달수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석청을 내어준 산과 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 뒤 다시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려가는 길 역시 올라오는 길만큼이나 위험했지만 목적을 이룬 달수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환희와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폭포 아래 안전한 곳에 발을 디딘 달수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석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 부모님께 이 약을 대접해드리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그는 몸의 피로도 잊은 채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고 기온은 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의 병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의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갑자기 숲속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이 나타났고 달수는 자신이 지금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산짐승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영물일 수도 있었지만 달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의 석청을 꽉 껴안으며 부모님을 살려야 하니 제발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괴한 소리와 안광은 달수의 기세에 눌린 듯 혹은 그의 진심을 이해한 듯 서서히 숲속으로 숲을 헤치며 마을 쪽으로 발길을 옮겼고 저 멀리서 가물가물하게 비치는 마을의 불빛을 발견하고는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곧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달수는 남은 힘을 다해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달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달수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환호하며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곧장 자신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방 안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 누워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달수가 돌아온 것에 놀라며 부모님의 상태가 더 위중해지셨다고 말해 주었고 달수는 서둘러 물을 끓여 석청을 정성스럽게 녹여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지자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던 부모님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셨고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귀한 석청물을 부모님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어 드렸습니다. 석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부모님의 창백했던 안색에 아주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석청을 조금씩 나누어 드렸고 새벽녘이 되자 부모님은 마침내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님은 돌아온 아들을 대견한 듯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을 전체에 달수가 가져온 석청의 기적이 소문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달수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자 달수의 집에는 다시금 따스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무겁고 씁쓸한 약초 냄새는 어느새 사라지고 100년 된 석청에서 배어나온 은은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마치 온 집안이 꽃밭이 된 것처럼 향긋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효성이 지극하여 산시령님이 도우신 것이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아침마다 달수의 집 마당에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행여나 부모님이 다시 놀라실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여닫으며 정성껏 간호를 이어갔고 마을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자 그 뒤를 따르는 어두운 욕심의 그림자도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건너편 논두길 너머에 사는 먼 친척벌 되는 최 씨는 본래 탐욕이 많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 견딜 못하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는 달수가 용오름 폭포의 그 험한 절벽에서 금보다 귀한 100년 석청을 가져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 씨는 그 석청 한 방울이 장터에 나가면 금 한 덩이 값은 좋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어떻게든 그것을 손에 넣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고 겉으로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척하며 달수의 집 주위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평소 달수네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니 이제야 친척 도리를 하겠다며
커다란 빈 단지를 들고 달수의 집 마당으로 불쑥 들어섰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부모님께 석청물을 먹이고 있던 달수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아이고 달수야 고생이 많았다며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최 씨는 자리에 누워 계신 달수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척하면서도 눈동자는 끊임없이 방구석에 놓인 석청단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달수는 최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아했지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이했고 최 씨는 본색을 숨긴 채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며 석청의 행방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달수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석청이 정말 그렇게 효험이 좋은지 물으며 은근슬쩍 단지의 뚜껑을 열어보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이 귀한 것을 어린 네가 보관하다가 혹여나 상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자기가 장터에 가져가서 비싼 값에 팔아 부모님 약값을 대주겠다고 가문이서를 늘어놓았지요. 달수는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친척의 성의를 무시하느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달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잠시 불편한 정적이 감돌았는데 마침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은 이제 달수의 효심보다 그가 가져온 석청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석청이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리는지 물었고 들판에서 일하던 장정들은 그 험한 용오름 폭포를 어떻게 올랐는지 궁금해하며 달수의 무용담을 부풀려 전달했지요. 어떤 이들은 달수가 이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 귀한 것을 탐내는 사람이 많을 텐데 달수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 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분위기는 어느덧 호기심과 시기심이 뒤섞인 묘한 공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달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와중에 마을 끝방에 은거하며 조용히 살아가시던 박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달수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박 영감님은 젊은 시절 온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던 분으로 산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지혜로운 어른이셨지요. 영감님은 마당 한 구석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달수를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툭툭 다독여 주셨습니다. 영감님의 깊은 눈매에는 달수가 겪고 있을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읽히는 듯했고 그 따뜻한 손길에 달수는 비로소 팽팽하게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달수를 데리고 마당 옆 작은 ทุ่마루에 앉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예감님은 산이 내어준 보물은 그 자체로 영험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섞이는 순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 섞인 말씀을 건네셨지요. 보물이 귀할수록 그것을 노리는 파리떼가 꼬이는 법이니 지금부터는 물건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영감님의 충고는 달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감님은 달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석청을 지키는 것은 곧 부모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단호한 격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렵 최 씨는 마을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달수가 석청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수가 친척들의 도움도 거절하고 혼자서 큰 돈을 벌려 한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욕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최 씨의 말에 동조하며
달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흉흉해졌고 달수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청년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달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일이 변명하는 대신 묵묵히 부모님의 약을 다리고 집안일을 돌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겪고 있는 소란을 어느 정도 짐작하셨는지 달수의 손을 잡고 무리하지 말고 차라리 남은 석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부모님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려면 아직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모님의 제안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요. 밤이 되면 달수는 혹여나 누가 담장을 넘어올까봐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소중한 석청 단지를 품에 꼭 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다시 한번 달수를 불러 마을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으니 조만간 큰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영감님은 특히 최 씨가 다른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장정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전해주시며 밤길을 조심하고 집안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셨지요. 산속의 짐승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며 영감님이 던진 한 마디는 달수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달수는 이제 단순히 약을 구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감님의 조언에 따라 집 주위의 마린 나뭇가지를 깔아 발소리가 잘 들리게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듯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이제 대놓고 달수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을의 공공기물인 폭포에서 가져온 것이니 석청도 마을 전체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달수는 차분하게 폭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이니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맞섰지만 최 씨의 막무가내식 태도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 몇몇이 최 씨를 거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달수는 혼자 힘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산시영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가져온 이 귀한 약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마을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다 해주셨던 말 중에 지혜는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숨기려 할수록 의심만 커질 뿐이니 차라리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진실로 승부해야겠다고 결심하며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달수는 마을 광장에 나가 큰 소리로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최 씨도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달수가 드디어 석청을 내놓으려나 보다 생각하며 기대 섞인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았고 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달수는 모두의 앞에 서서 자신이 요모름 폭포에서 겪었던 험난한 과정과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야기를 듣던 몇몇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갈라진 손등과 상처투성이인 팔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품 안에서 석청 단지를 꺼내어 사람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이 약은 오직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 석청을 탐내어 억지로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고 사람들의 욕심에 경종을 울렸지요. 최 씨는 당황하며 달수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달수의 진실한 태도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어서 부모님이 완쾌하신 뒤에 남은 석청이 있다면 마을의 아픈 노인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겠다고 약속하며 마을 공동체의 정에 호소했습니다. 이때 박 영감님이 천천히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와 달수의 곁에 서서 힘을 보태주셨는데 영감님은 달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어른으로서 보증을 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님은 탐욕에 눈이 멀어 효자의 정성을 짓밟는 자는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 것이라며 엄중하게 꾸짖으셨고 그 위험에 눌린 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웅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영감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달수를 몰아세웠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광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반전되었습니다. 달수는 영감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비로소 큰 산 하나를 넘은 듯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날 밤 몰래 장정 몇 명을 매수하여 달수의 집에 침입할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수가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킨 틈을 타 석청을 훔쳐 달아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를 기다려 달수의 집 담벼락 뒤에 숨어들었지요. 달수는 박 영감님의 경고를 잊지 않았으며 집 주변에 미리 설치해둔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손에 쥐고 마당으로 나갔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괴한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누구냐고 꾸짖었습니다. 최 씨와 장정둘은 달수의 기백에 놀라 잠시 주춤했지만 곧 인원수만 믿고 달수에게 달려들려 했고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달수는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다부진 체격과 부모님을 지키겠다는 강한 일념으로 괴한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재 도구를 적절히 이용하며 침입자들을 물리쳤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 나오자 최 씨 일당은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는 최 씨를 붙잡아 그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냈고 달수의 집은 다시 한번 마을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게 되었는데 그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친척의 도리를 저버렸음을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달수는 비록 최 씨가 미웠지만 그 또한 마을 사람이고 친척이라는 생각에 마을 어른들에게 선처를 부탁했고 사람들은 달수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최 씨는 마을에서 쫓겨나는 대신 마을의 고진 일을 도맡아 하며 속죄하기로 약속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의 질서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달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고 석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늘에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달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부모님의 상태를 살폈는데 부모님은 밖에서 난 소동에도 불구하고 석청의 효험 덕분인지
깊고 평온한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석청단지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 위에 올려두고는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피곤함에 퉁마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험한 용오름 폭포를 오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포근한 손길을 느끼며 아주 가볍게 정상에 올랐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고 달수의 효행과 용기는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달수를 영웅처럼 따르며 폭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댔고 어른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달수를 본받으라며 훈계하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박 영감님 댁에 들러 인사를 드리는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제 진짜 큰 고비는 넘겼으니 부모님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덕담을 건네주셨고 달수는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달수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드릴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차렸고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앉으실 수 있게 된 부모님은 아들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부모님은 달수에게 너 같은 아들을 둔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달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석청물을 한 잔씩 더 대접해드리며 이제 곧 겨울이 올 터이니 따뜻하게 몸조리 잘하시라고 신신당부했고 방안은 가족의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너머 산자락에는 하얀 눈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달수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봄날 같은 따스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부모님의 병세가 호전되자 남은 석청을 조금씩 나누어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귀한 약을 아낌없이 나누는 달수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지요. 석청의 달콤한 향기는 이제 달수의 집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미움과 시기를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비로소 자신이 가져온 것이 단순한 꿀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사랑을 되찾아준 하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어느 이른 아침, 구름 마을 위로 예사롭지 않은 빛깔의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하얗고 포근한 안개가 아니라 무겁고 칙칙한 잿빛을 띤 안개는 초가집 지붕들을 짓누르듯 낮게 깔렸고 들판의 새들은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듯 일제히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수는 마당에 서서 그 서늘한 기운을 온몸으로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기운을 차리셨던 부모님의 방 안에서는 다시금 무거운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마을 전체에 감도는 이 기묘한 정적은 무언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의 폭풍 전야와도 같아서 달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보찜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달수는 서둘러 부모님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은 다시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가지런히 놓여있던 석청 단지 주변에는 검은색의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와 기괴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달수는 당황하여 단지를 열어보았으나 어제까지 황금빛으로 빛나던 석청은 온데간데 없
썩은 나무 뿌리 같은 검은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깊은 수렁에 빠진 듯 거친 숨만 몰아쉬셨고, 달수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것인지 몰라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을 광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성난 마을 사람들이 달수의 집 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배를 움켜쥐거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달수가 나누어준 석청을 먹고 병이 났다며 소리를 질렀고, 정이 넘치던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원망과 분노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석청을 조금씩 나누어 받았던 노인들은 기운을 차리기는커녕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달수가 독이 든 석청을 가져와 마을을 망치려 한다며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달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여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뿐이었지요. 이런 소동을 틈타 최 씨가 다시금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묘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달수가 용오른 폭포의 부정한 기운을 받아 마을에 재앙을 불러왔다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달수가 가져온 것이 진짜 백년석청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갉아먹는 귀신꿀이라며 자기가 처음부터 이를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사람들은 그럴싸한 최 씨의 말에 현혹되어 달수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달수는 하루아침에 효자에서 마을을 위험에 빠뜨린 죄인이 되어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마당에 엎드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 석청을 나누어 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맑고 향기로운 빛깔이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흉측하게 변한 것은 누군가의 인위적인 장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수는 억울함 속에서도 평정심을 찾으려 애쓰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문득 부모님의 방문턱 아래에 떨어진 낯선 천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흔히 쓰는 무명천이 아니라 조금은 고급스러운 비단 조각이었는데 달수는 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갈무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극에 달할 무렵 다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신 박 영감님이 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영감님은 무작정 청년을 몰아세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니 일단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려 애쓰셨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영감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결국 빛을 보게 마련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짧은 조언을 건네주셨습니다. 영감님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계시는 듯 깊고 그윽했으며 달수는 그 눈빛에서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얻고 밤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어둠이 깔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달수는 몰래 집을 나와 최 씨의 집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까 발견했던 비단 조각이 최 씨가 평소 아끼던 복주머니의 재질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던 것이지요. 달수는 최 씨의 집 마당 구석에서 그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는데 최 씨는 장터에서 사온 가짜 석청과 자신이 만든 독초 가루를 섞어 달수의 단지와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달수가 마을에서 쫓겨나면
남겨진 진짜 석청을 비싼 값에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고 그 사악한 음모를 듣는 달수의 주먹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는지 달수가 엿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낄낄거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미 진짜 석청단지를 자신이 뒤뜰 낡은 광 속에 숨겨두었다고 말했고 달수는 그 소중한 약이 부정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지금 당장 쳐들어가기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는 고통받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참기로 하고 어둠을 틈타 최 씨가 숨겨둔 진짜 석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광 속에는 과연 달수가 그 험한 폭포를 넘어 가져왔던 낯익은 단지가 집가리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지 뚜껑을 살짝 열어보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신비로운 향기가 다시금 피어올랐고 달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단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당장 들고 나오지 않고 최 씨가 내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달수를 완전히 몰아내려 할 때반전의 카드로 쓰기 위해 원래대로 잘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최 씨는 예상대로 마을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여 달수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안을 위해 달수를 당장 산 너머로 추방해야 한다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사람들도 최 씨의 기세에 눌려 엉거주춤하며 그의 말을 따르려 했지요. 달수는 집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와 마을 어른들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린 뒤 자신이 어젯밤 본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만 박 영감님이 다시 한번 나서서 청년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는 것이 도리라고 못 박으시자 광장으로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최 씨가 숨겨두었던 진짜 석청과 그가 단지를 바꿔치기 할 때 흘린 비단 조각을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하며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달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 씨가 어젯밤 했던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달수 구체적인 설명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고 달수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박 영감님께 직접 최 씨의 뒤뜰 광을 확인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사람 몇몇이 영감님을 모시고 최 씨의 집으로 향하자 광장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최 씨의 집으로 갔던 사람들이 달수가 말한 대로 진짜 석청단지를 들고 돌아오자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지 안의 석청은 달수의 말대로 여전히 맑고 고운 빛을 내뿜고 있었으며 달수의 집에서 발견된 가짜 석청의 정체가 최 씨가 몰래 섞어둔 독초였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프게 한 범인이 달수가 아니라 씨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를 향해 거친 항의를 쏟아냈고 최 씨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비로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부모님을 살릴 진짜 약을 되찾게 된 것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수는 분노한 마을 사람들을 제지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범인을 벌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되찾은 진짜 석청을 조금씩 나누어 물에 타서 복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직접 대접했고, 신비하게도 석청물을 마신 사람들은 금세 안색이 좋아지며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깊은 속내와 선한 마음씨에 감복하여 자신들이 오해했던 것을 사과하며 달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에 감돌던 흉흉한 기운은 석청의 달콤한 향기와 함께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고, 달수는 이제야 진정으로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씨가 왜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는 노름빚에 쫓겨 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고, 달수의 석청이 비싼 값에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성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사연을 듣고도 파렴치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달수는 최 씨에게도 진심으로 뉘우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어른들을 설득했습니다. 달수의 이런 끝없는 자비심은 마을 사람들의 거친 마음을 녹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달수를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다시금 인정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 영감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달수의 어깨를 짚어주시며 참으로 장한 일을 해냈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감님은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달수의 태도가 진정한 효의 완성이자 선비의 덕목이라고 칭송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지요. 달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부모님을 자부심과 마을의 오해를 풀었다는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모님께 이 진짜 약을 다시 대접해드리고 완전한 회복을 돕는 일뿐이었기에 달수는 사람들의 축하를 뒤로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비록 기력이 쇠한 상태였지만 아들의 발소리를 듣고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달수는 정성스럽게 진짜 석청을 녹여 부모님께 한 모금씩 천천히 떠넣어드렸고, 기적처럼 부모님의 차가웠던 손발에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고생 많았다고 나지막이 말씀하셨고, 품바지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과 긴장,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뒤섞인 정화수와도 같은 눈물이었으며, 방 안은 다시금 가족의 깊은 신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저마다 달수의 이야기를 나누며 훈훈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마을 공동문물을 매일 아침 청소하고 고전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약속하며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달수는 그런 최 씨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며 마음을 나누었고, 마을은 이전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석청의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서로를 돌보는 법을 일깨워준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 마을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높이 뜬 밤, 달수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웠고, 달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자신이 겪은 시련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정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을 건너편 산자락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조차 달수에게는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고 달수의 마음은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용오름 폭포에서 석청을 가져올 때 들었던 기묘한 목소리였습니다. 산신령이 자신에게 던졌던 말 같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온 경고 같기도 했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욕심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요. 달수는 자신이 만약 석청을 팔아 부자가 되려 했다면 아마 지금쯤 최 씨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연이 내어준 선물은 오직 생명을 구하는 데만 쓰여야 한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차가운 정화수로 마음을 씻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산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효심과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달수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마을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달수의 이야기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달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을의 앞날이 밝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달수의 집은 이제 마을 지혜가 모이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달수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낸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랑스러운 효자로 기억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을 위해 새로 꼬아둔 집신을 선물하며 이제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제법 힘있는 걸음걸이로 마당을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달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 험한 폭포를 넘고 시련을 견뎌낸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행복한 풍경을 보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을 햇살은 유난히도 맑게 비쳐 달수의 집마당 구석구석을 어루만졌고 석청의 달콤한 향기는 이제 달수의 집안 곳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평화의 냄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제 달수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우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달수는 한사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 돈으로 마을 공동 창고를 수리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데 쓰자고 제안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지요. 달수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갈등까지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구름마을은 이제 근방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은 지나갔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달수의 효심은 백년 석천보다 더 진한 향기로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름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맑고 투명한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동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마을 전체의 안녕을 해치려 했던 최 씨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흔들렸던 민심을 다시금 하나로 묶기 위한 중요한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표정은 어제의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진지했으며 달수의 지극한 효심이 가져온 기적 같은 결과에 대해 경외심을 담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가장 큰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영감님과 박영감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마을 장정들에 의해 이끌려 나온 최 씨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치심과 후회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김 영감님은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우리 마을은 대대로 효와 의리를 으뜸으로 삼아왔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숙연해졌고 최 씨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듯 어깨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석청을 훔치고 가짜를 만들어 달수를 모함했는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어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독하여 듣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그는 느르른 빚을 갚기 위해 친척의 목숨과도 같은 약을 탐냈던 자신의 비겁함을 자책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 눈물로 호소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토록 처량하게 변해버린 한 인간의 몰락에 안쓰러운 마음을 품기도 했으나 여전히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때 달수가 조용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와 어른들께 정중히 절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평온함과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달수는 최 씨가 지은 죄는 분명히 크고 무겁지만 그 또한 우리 마을의 일원이며 자신의 친척이니 마을에서 쫓아내는 가혹한 처사보다 몸소 갚아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요. 그는 부모님이 건강을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며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니 이제는 마을에 다시 사랑과 화합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넓은 도량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여기저기서 달수의 말이 옳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님도 달수의 생각이 참으로 기특하고 지혜롭다며 최 씨에게 마을의 험한 길을 닦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땔감을 해오는 일을 1년 동안 도맡게 하여 노동으로 자신의 죄를 씻게 하자는 결론을 내리셨지요. 최 씨는 자신을 용서해준 달수와 마을 사람들의 배려에 감복하여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평생토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수십 번이나 절을 하며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이 끝나고 긴장이 풀리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달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는 사과와 함께 그의 효행을 다시 한번 높이 칭송하며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석청의 가격이 얼마인지 같은 세속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달수가 보여준 마음씨처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마을 광장에는 다시금 따스한 햇살이 가득 찼고 어제까지만 해도 흉흉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평화로운 구름마을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고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그동안 쌓였던 나쁜 기운들을 씻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방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산바람이 들이치게 했으며 부모님의 이부자리를 새로 햇볕에 말려 뽀송뽀송하게 준비하는 등 집안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달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석청을 보관했던 선반 위에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 대신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작은 꽃병이 놓여 방안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정성껏 만든 떡과 나물을 들고 달수의 집을 찾아와 부모님의 쾌차를 축하하는 작은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달수의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이제는 아들 걱정 끼치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한다며 덕담을 건넸고 방안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로 가득 찼지요. 일일이 차를 대접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부모님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연신 고맙다고 화답하시며 이제는 제법 발그레한 안색을 띠고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달수는 부모님을 모시고 마당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오후 햇살을 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는 달수가 그토록 꿈꿔왔던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달수가 석청을 구하기 위해 겪었던 험난한 여정을 다시금 모르셨고 달수는 이제는 웃으며 그날의 폭포 소리와 산속의 추위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렸지요. 부모님은 아들의 장성한 모습을 보며 대견해 하셨고 달수는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걱정하실 일 없게 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은 약속을 드리며 행복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질 무렵 마을 입구에서는 최 씨가 벌써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을의 파손된 길을 수리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느끼며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게 되었지요. 악한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성실한 노동이 채워지자 마을의 길은 이전보다 훨씬 걷기 편하게 정돈되었고 이는 달수의 용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작은 기적처럼 마을 구석구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달수는 부모님을 위해 텃밭에서 갔다 온 싱싱한 채소와 정성껏 달인 석정물을 섞어 만든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하여 부모님의 기력을 보충해 드렸습니다. 그는 음식을 한 수저씩 떠넣어 드리며 부모님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보아도 자신의 배가 부른 듯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부모님은 아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드시고는 이제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며 아들의 효심을 다시금 치하하시며 흐뭇한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이 잠드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그동안의 소란스러웠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폭포 위에서 보았던 그 장엄한 자연의 풍경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진심과 정직함만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을 알았지요. 시원한 밤바람이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식혀주었고 달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얻으며 자신이 지켜온 이 집과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메이 다음 날부터 달수는 다시 예전의 성실한 청년으로 돌아가 새벽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마을의 공동일을 돕는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달수를 볼 때마다 이제는 그를 단순히 일 잘하는 청년이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 대우해 주었으며 달수는 그런 시선이 쑥스러우면서도 더욱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는 길에서 마주치는 최 씨에게도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그가 온전히 마을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달수의 배려 덕분에 최 씨는 더욱 힘을 내어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노력하며 마을의 고진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달수는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뒤쪽 작은 시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연의 소중함과 서로 돕는 삶의 즐거움에 대해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달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였고 달수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서 마을의 밝은 미래를 발견하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지요.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진정한 용기는 힘센 팔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달수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마을의 공동 창고를 수리하는 날에는 달수가 앞장서서 무거운 석가래를 올리고 지붕을 이으며 마을의 큰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어른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사소한 오해와 앙금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오직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귀한 경험을 공유했지요. 작업이 끝난 뒤 나무 그늘 아래서 나누어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는 마을 사람들의 끈끈한 정이 담겨 있었고 달수는 그 정겨운 풍경 속에서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나오실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으며 마을 사람들은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이 나은 것처럼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고 그 웃음소리는 마을 길을 따라 멀리까지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달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해온 석청이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집안의 행복과 마을의 웃음을 되찾아준 만병통치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달수는 부모님과 함께 마당가에 앉아 옥수수를 삶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는데 이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으며 부모님은 아들에게 예전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셨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평온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빌었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백년 석청보다 더 진하고 향기로운 효심의 꿀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달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으며 달수는 언제나 정성을 다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마을의 젊은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박 영감님으로부터 산의 이치와 약초의 쓰임새를 더 깊이 배우며 마을의 안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갔고 달수의 존재만으로도 구름마을은 주변 마을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지요. 달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상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더욱 두텁게 쌓아갔습니다. 어느덧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철이 다가오자
달수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며 이는 마을 최대의 축제이자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죄 씨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틈에 끼어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심부름을 하며 마을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고 달수는 그런 최 씨를 보며 용서의 힘이 큰지를 다시금 실감했지요. 빨갛게 익어가는 김치 양념처럼 마을 사람들의 정도 깊어만 갔고 달수의 집마당은 마을에 따뜻한 인심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지가 되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달수는 부모님의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며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신의 마음도 하얗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따뜻한 군밤을 건네드리며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곁에 있으니 우리는 항상 봄날이라고 답해 주셨지요. 창밖으로 소복이 쌓이는 눈송이들은 마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는 하늘의 선물 같았고 달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 가족의 사랑을 지켜주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었던 용오름 폭포의 험한 파도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웠지만 이제는 그 방법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앞날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석청의 향기는 비록 시간이 흐르면 옅어질지 모르나 달수가 심어놓은 효와 용서의 씨앗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자 달수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석청 물 한 잔을 정성껏 대접해드린 뒤 자신도 자리에 누워 평온한 잠을 청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험한 절벽이나 무서운 짐승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푸른 들판에서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일하는 평화로운 전경만이 가득 펼쳐졌지요. 마을 전체가 하얀 눈이 덮고 고요히 잠든 밤 달수의 집에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부모님의 숨소리가 들려왔으며 이는 달수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자장가가 되어 그를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달수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당장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전설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달수를 보며 진정한 효와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마을은 이제 단순히 안개가 많은 마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따뜻한 마을로 기억되었고 달수는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빛나는 존재가 되었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달수의 집을 수놓으며 축복하듯 반짝였고 구름마을의 평화로운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으며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구름마을의 언저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겨우내 쌓였던 하얀 눈들이 산골짜기 시냇물로 변해 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초가집 마당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나무들은 가지마다 연분 홍빛 꽃망울을 터뜨리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요. 달수는 마당에 서서 이 평화로운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 겪었던 그 모질고 험난했던 시련들이 마치 아득한 꿈결처럼 느껴졌으며 이제는 마을 전체에 가득한 봄의 온기가
자신의 가슴속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겨우내 묵혀두었던 농기구를 손질하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밝은 얼굴로 서로에게 정다운 인사를 건네며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부모님께서 예전처럼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며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을 어귀까지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된 아버지는 아들의 넓은 어깨를 보며 대견한 듯 미소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정성껏 지은 밥을 아들의 그릇에 듬뿍 얹어주며 사랑을 전하셨지요. 구름마을의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듯한 이 평화는 달수의 진심 어린 효심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달수는 자신이 목숨 걸고 넘었던 용오름 폭포의 차가운 물줄기보다 지금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김영감님과 박영감님은 마을 전체가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대동잔치를 열기로 결정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제각각 정성을 보탰습니다. 달수는 산에 가서 가장 질 좋은 나물과 신선한 약초들을 한가득 해왔고, 다른 장정들은 마을 공동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요. 최씨 또한 이제는 무거운 솥을 나르고 장작을 패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너른 광장에는 커다란 솥이 걸리고 구수한 밥 냄새와 고기 삶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며 잔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광장으로 모여들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의 소소한 기쁨들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수의 부모님은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정성 어른 대접을 받으셨는데, 사람들은 부모님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달수의 효행을 높이 칭송하며 박수를 보냈지요. 달수는 쑥스러워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나르고 어른들의 술잔을 채워드리는 등 마을의 젊은 일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해맑은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구름마을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박영감님은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천천히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을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훈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영감님은 달수가 가져온 첩청은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약에 불과했지만, 달수가 보여준 희생과 용서는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약이 되었다고 강조하셨지요.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달수처럼 맑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잔치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풍악 소리가 마을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쳤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보름달처럼 환하고 밝은 미소가 가득 차올라 마을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마친 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느꼈던 이 따뜻한 온기를 오래도록 간직하자며 정다운 약속을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릇과 자리를 마지막까지 정돈하며 마을에 봉사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고, 그런 그를 보며 마을 어른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지요. 달수의 곁에서 묵묵히 뒷정리를 도와주며 이제는 진정한 이웃사촌으로서의 연을 다시 맺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앙금 대신 깊은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마을길을 따라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구름마을의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늑한 풍경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달수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마당가에 앉아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나누어 마시며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네가 우리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달수는 부모님의 그 말씀이 자신이 넘었던 싸웠던 거센 폭포보다 훨씬 더 큰 보상임을 느끼며 부모님의 품바지에 조용히 고개를 기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달수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따스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가족의 깊은 사랑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며 집안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산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을 살짝 흔들어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달수는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정성껏 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해진 숨소리로 금세 깊은 잠에 드셨으며 달수는 부모님의 평화로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가져왔던 석청 단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았습니다. 있었지만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한 향기는 여전히 집안 가득 퍼져나가 지난날의 기적을 증명해주고 있는 듯 했지요. 달수는 그 향기가 단순히 꿀의 냄새가 아니라 자신이 부모님께 바친 진심과 마을 사람들이 보내준 정성이 어우러진 행복의 냄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달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은하수가 마을 위로 길게 펼쳐져 마치 하늘이 구름마을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용오름 폭포에서 겪었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지요. 시원한 밤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달수는 앞으로도 이 맑은 마음을 잃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며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별빛 아래서 다짐했습니다. 마을 건너편 산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이제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정겨운 자연의 자장가처럼 들려와 달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쪽바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초가집 지붕 위를 하얗게 비추고 있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달수는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발등에 내려앉은 달빛을 감상하며 세상의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을 만끽했지요.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자신을 더 단단한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이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구름마을의 평화는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고 그 중심에는 달수의 효심이 백년 석청보다 더 진한 향기로 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며 자신도 이제 긴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자리에 누웠는데 이부자리에 포근함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감은 눈꺼풀 너머로 다시금 용오름 폭포의 장엄한 풍경과 황금빛으로 빛나던
석청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모험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었지요. 마을의 밤은 저 깊어만 같고 달수의 마음속에도 보름달 같은 평화가 가득 차올라 그를 깊고 아늑한 꿈의 세계로 천천히 인도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정성만이 남은 이 밤. 달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미소 띤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구름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월을 타고 흘러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효심 깊은 달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100년 된 석청보다 더 귀한 것은 부모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모일 때 마을의 진정한 평화가 완성된다는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지요. 그 작은 초가집터에는 여전히 봄이면 향긋한 꽃향기가 풍겨나오며 지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위로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달수가 전해준 그 따뜻한 효심과 평화의 기운이 스며들어 오늘 밤 아주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눈을 감고 마을의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쯤 달수는 꿈속에서 산신령님을 만나 고생 많았다는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꿈속의 산은 용오름 폭포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세상 모든 아픔을 씻어주는 생명수와 같았지요. 달수는 꿈에서도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 감사의 마음은 그의 영혼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안개 속에 파묻혀 고요히 잠든 이 밤, 구름마을의 전설은 이제 당신의 꿈속으로 이어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가 되어줄 것입니다.